당신의 의지력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물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전두엽 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뇌가 판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굳게 결심하고도 고작 5분 만에 쇼츠와 릴스를 켜는 건 당신의 전두엽이 제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통제력을 상실한 뇌는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이미 당신 뇌의 경고등은 한계치를 넘어선 거다. 짐승처럼 도파민에만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인간답게 사고하는 뇌를 되찾을 것인가? 이 끔찍한 연쇄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다. 뇌를 속여라.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정말 여러분이 원해서 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 몰래 내린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걸까요? 소름 돋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그만하고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다음 영상에서 얻을 도파민의 양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가 쳐놓은 도파민 덫에 걸려 뇌가 시키는 대로 화면을 넘기는 일종의 인형극에 동원되고 있는 셈이죠. 이건 여러분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도파민 수용체의 하향 조절, 즉 뇌가 생존을 위해 여러분의 전두엽을 강제로 잠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주권은 이미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에게 침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빈자리를 마치 여러분이 직접 결정했다는 착각으로 정교하게 메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비열한 시스템의 정체를 폭로하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7일의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여기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한 남자가 있다. 이름은 요한 하리.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뇌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과거에 그는 몇 시간이고 책에 몰입하며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책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손이 근질거린다. 트위터의 알림이 환청처럼 들리고 이메일을 체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공포 섞인 강박에 시달린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한다. 마치 내 뇌의 표면에 미끄러운 액체가 뿌려져서 그 어떤 깊은 생각도 머물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의 집중력 붕괴는 단지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사랑하는 조카와의 약속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아이는 진심을 다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지만 요한 하리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화면 속의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의미 없는 숫자들이 아이의 눈물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경험. 아이는 결국 울먹이며 그에게 물었다. 삼촌,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왜 자꾸 폰만 봐요? 그 순간 요한 하리는 거울 속의 괴물을 보았다. 자신의 전두엽이 물리적으로 마비되었음을, 그리고 이대로라면 다시는 소중한 사람과 연결될 수 없는 생각의 불구가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다. 집중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강탈당한 자산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극단적인 결단을 내린다. 모든 디지털 기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는 미국의 외딴 섬 프로빈스타운으로 도망치듯 떠난 것이다. 3개월간의 완전한 디지털 단절. 하지만 섬에서의 초기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이른바 유령 진동 증후군에 시달렸다. 주머니에 폰이 없는데도 수시로 허벅지가 떨리는 착각이 들었고 아무 의미 없는 구글 검색창을 켜고 싶은 욕구 때문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뇌가 도파민을 내놓으라며 주인을 향해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뇌를 속이기 위한 처절한 재설계를 시작했다. 디지털 자극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차가운 파도 소리와 소금기 섞인 바람으로 채웠다. 30초짜리 쇼츠 영상 대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고전을 한자 한자 씹어 먹듯 읽어 내려갔다. 처음에는 한 문장을 읽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적이 일어났다. 흩어졌던 뉴런들이 다시 정렬되기 시작했고 안개처럼 뿌옇던 사고의 회로가 투명하게 밝아졌다. 3개월 후 그는 잃어버렸던 전두엽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 사투의 기록인 도둑맞은 집중력은 그렇게 탄생하여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망가진 뇌를 깨우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요한 하리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시면 속에서 돌아온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그녀는 심지어 중독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가다. 스탠퍼드 대학교 정신의학 교수 애나 램키. 수만 명의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사지에서 건져내던 그녀가 정작 본인은 로맨스 소설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마약에 중독되어 뇌가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세상은 경악했다. 그녀의 밤은 환자들의 밤보다 더 처참했다. 낮에는 지적인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뇌의 보상 회로와 도파민 시스템을 강의했지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킨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새벽 3시, 4시가 넘어가도록 자극적인 서사에 탐닉하며 뇌가 강제로 불태워졌다. 다음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릿속은 오직 다음 챕터를 읽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다. 중독 전문가인 그녀조차도 도파민의 저주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뇌가 쾌락과 고통의 저울질 사이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쾌락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저울은 이제 일상의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 극심한 고통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그녀를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고통과 즐거움은 뇌 같은 곳에서 처리된다. 우리가 가짜 쾌락만을 쫓을 때 뇌는 평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를 더 깊은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 애나 램키는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뇌를 해킹하기 위한 최후의 실험을 시작한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무자비한 물리적 격리였다. 그녀는 자신의 뇌를 마비시키던 기기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멀리 치워버렸고 강제로 30일간의 도파민 단식을 단행했다.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생산하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외부의 모든 인공적 자극을 차단한 것이다. 그 과정은 실제 마약 중독자의 금단 현상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1주 차에는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이 났고 2주 차에는 견딜 수 없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3주 차에 접어들자 기적이 시작됐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던 창밖의 나무들이 다시 초록빛으로 빛나 보였고 환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두엽의 논리 회로가 복구되면서 날뛰던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세계 최고의 중독 치료 권위자로 복귀했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뇌의 구원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요한 하리가 환경의 전면적 재구축을 통해 뇌를 구했다며 애나 램키는 뇌의 항상성 원리를 역이용해 스스로를 구원했다. 이 두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여러분의 뇌가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반드시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다. 요한 하리처럼 3개월간 외딴 섬으로 떠날 여유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애나 램키처럼 뇌의 저울을 다시 맞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이 증명해낸 전두엽 복구의 기적은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망가진 뇌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이 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역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전두엽은 다시 깨어날 준비를 마칠 것이다. 방금 살펴본 요한 하리와 애나 램키의 사례는 단순히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라는 정교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학적 사례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실체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 분석기, 즉 FNIRS를 활용한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 과제를 수행하게 하며 뇌의 혈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 피질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할 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판단을 내려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전두엽의 활성 패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뇌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20개 이상의 MRI 뇌 영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3년의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핵심 인지 제어 영역에서 구조적 차이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과자극이 여러분의 인지 통제 시스템을 서서히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소식 이면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뇌과학의 핵심 원리인 신경 가소성은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뇌는 고정된 콘크리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유연한 점토와 같습니다. 실제로 지속적인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주의 조절과 인지, 통제 능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BDNF, 즉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은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해마와 전두엽 피질에서 BDNF 생산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효과를 일종의 양리학적 개입, 즉 약물 투여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합니다. 요하나리가 섬에서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었던 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BDNF라는 뇌 전용 비료를 통해 뇌가 회복에 유리한 생물학적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나 렘키가 강조한 쾌락과 고통의 저울 이론 역시 뇌의 항상성이라는 물리적 법칙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인위적인 도파민 과부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가 점점 무뎌지고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자극적인 쇼츠를 봐도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우울에 빠지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디지털 자극을 끊고 환경을 재설계하기 시작하면 뇌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단순한 자기개발적 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가진 실제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과학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잘못된 환경 설정 때문에 잠시 제 기능을 잃었을 뿐이며 올바른 자극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다시 찬란하게 깨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전두엽 복구 7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뇌가 저항하는 첫 72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가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불안함, 무력감, 그리고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은 뇌가 다시 도파민을 얻기 위해 부리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먼저 디지털 일몰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전두엽에 진정한 휴식을 주는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깨지고 뇌가 도파민을 갈구할 때는 전두엽 혈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분간의 고강도 스쿼트나 유산소 활동은 뇌 활성화를 돕고 앞서 언급한 BDNF 방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회복에 유리한 생물학적 토양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첫 3일간은 도파민 단식을 철저히 지키고 남은 4일은 그 빈자리를 독서나 아날로그적인 취미 활동으로 채워보세요. 내가 스스로 도파민을 생산하는 능력을 되찾는다면 여러분은 7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업무상 스마트폰을 24시간 켜둬야 하는데 나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혹은 이미 오랫동안 내가 굳어버린 나이라서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죽는 순간까지 작동합니다. 업무 때문에 기기를 끌 수 없다면 앱 차단 도구나 물리적인 격리함을 활용해 환경 설정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단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일관되게 보여주듯 환경만 재설계된다면 여러분의 전두엽은 언제든 다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의 전두엽을 잠재웠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뇌가 설계한 정교한 기만에 잠시 속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주권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딱 72시간만 여러분의 뇌에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72시간이라고 짧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이 여정을 함께할 동료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전두엽은
다시 찬란하게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화는 결심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